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우리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해당 재화의 가격, 걔만 수요량이 변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였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하실 건 부동산 가격이었죠. 부동산 수요에서. 부동산 임대료도 임대차 활동의 가격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격 상승 예상은 현재 가격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가 됩니다. 자,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얘는 가격 이외죠. 가격 이외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잖아요. 이미 틀렸네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였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면 곡선 자체의 변화로 나타난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한다니까 X네요. 2번.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정상재라는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이때 수요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소니까 당연히 수요 곡선은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근데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X가 될 거예요.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왼수.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공부를 자세히 할 거예요. 기본 이론반 수업을 이번 수요일 날 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분명히 곡선은 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상향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요 증가하면 증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거래량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죠?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우측 이동이에요. 합치면 우상향 이동이지 좌하향 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X네요.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대체재와 지금 대체재인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이 둘이 대체 관계라는 것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어디로 오죠? 아파트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겠죠, 얘는.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입니다. 4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돈 빌리기 쉬워지죠. 그래서 얘는 가격 이외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소로 수요의 증가니까 수요의 변화고 동일한 곡선상에서 상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니까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겠네요.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는 감소하죠. 얘도 가격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수요 감소이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자 보세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왼수 내리면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하락해요. 가격 하락하면 어디로 이동한 거죠? 하향 이동한 거죠. 하향 이동. 그 다음 수요 감소면 감소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양의 변화는 좌우로 움직이죠. 그럼 감소니까 좌측 이동하겠죠. 합치면 좌하향 이동하게 돼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X가 되네요.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이게 정말로 쉽게 이해가 되시고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구구단을 외워둔 것처럼 정말 문제가 명확하게 풀려나가요. 꼭 익혀두세요. 2번.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 그럼 지금 해당 재화는 주택인가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 요인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쭉 내려가면서 주택 가격 변화만 찾으면 되죠. 어디 보이나요? 주택 가격 상승 보이세요? 1번이 답이겠죠. 이때 주택 임대료 상승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만 주의해 두시면 돼요. 그럼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각각의 내용들을 열심히 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몇 초 안에 풀 수 있을까요? 10초 이내에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3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그럼 얘는 공급 증가 요인을 찾는 거잖아요.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 왜 가격 이외죠? 곡선 자체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곡선의 변화는 공급의 변화잖아요.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였죠. 그럼 가격 이외의 요소로 공급의 증가 요인을 찾는 건데 그것이 아닌 것을 골라보래요. 지금 1번.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 증가죠, 여러분.
2번,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건설 비용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증가할 거예요. 3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돈 빌리기 어려워지잖아요. 이건 담보를 받아서 돈을 빌리는 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 수요자가 빌리는 거죠. 수요 감소 요인이겠죠. 4번. 그래서 지금 3번이 답이고 4번.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건설 기술이 발달해서 원가가 절감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증가하겠네요.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5번.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주택 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택지가. 근데 그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건설 비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공급은 증가하겠죠. 되셨나요? 많이 어려운 내용 같지만 무조건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냐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는 오로지 수요량의 변화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의 변화로 나타난다.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